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기권과 날씨 단원 교과서 분석 이제 일곱 번째 차시 구름 그리고 여덟 번째 차시 구름 발생 실험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차시 강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보시면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 성취 기준은 그 상대 습도 그리고 이 그 상대 습도랑 그 수증기 있는 부분 그 부분과 이제 성취 기준이 같이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취 수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이제 성취 기준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강수 이 부분만 해서 이 아래 거 성취 기준으로 따로 이제 또 한 번 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팽창 시의 온도 변화와 응결 현상과 관련지어 구름이 생겨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성취 수준은 이제 하수준에서는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부터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하수준. 중수준은 이제 구름 발생 실험을 통해 단열 팽창 시의 온도 변화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와 관련된 것만 알면 하수준, 그다음에 이제 강수뿐만 아니라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것을 단열 팽창 시 온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면 중수준, 이제 상수준 같은 경우는 단열 팽창 시의 응결 현상과 관련지어 구름이 생겨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이 어떤 거냐면 이 단열 팽창 시 응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수중에서는 이제 중수준과 다르게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수준은 눈 또는 비라고 돼 있는데 상수준에서는 눈이나 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건 오어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건 상수준은 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빙정설하고 병합설하고 둘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알면 뭐 이렇게 중수준, 그다음 둘 다 알면 상수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탐구 활동은 이제 이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 필수 탐구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구름 발생 실험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요소는 응결, 구름 생성 과정, 강수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 해설은 강수 과정은 정성적으로 다루고 빙정설과 병합설의 상세한 원리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수 과정에서 이제 뭐 빙정설 같은 경우는 뭐 뭐 관행각 수적 혹은 그런 빙정 간의 그런 포화 수준기압 차이 뭐 이런 거는 안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제 병합설도 뭐 충돌 병합 뭐 이런 걸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모여서 물방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빗방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설 설명합니다.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이제 명화 멋진 아니 그 유명한 작가의 멋진 그림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구름 모양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지 뭐 이런 것은 이제 명화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구름 사진들. 그래서 그런 구름 사진들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저게 만들어졌는지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동기유발로 썼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동기유발 자료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또 혹시 좋은 동기유발 자료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부터 이제 좀 살펴볼게요. 내용이 이제 조금 많이 썼는데요. 같이 보시죠. 이제 먼저 이제 단열 변화가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이제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외부와 열이 차단되어 있으면 이제 외부와의 공기 출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라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풍선이 묶어져 있는 상황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이제 변화하는 상황인데 이제 혹시 이제 그 압력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압력만으로도 그 이렇게 온도가 변할 수 있으니
이제 공기의 추가 혹은 제거 이렇게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풍선을 묶어놓은 상황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니까 크기가 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아지면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공기 입자들이 더 빽빽하게 들어설 테니까 압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크기가 커지면 이제 팽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기 추가 제거라고 쓴 것은 좀 삭제를 하는 게 더 안 헷갈릴 것 같네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그냥 크기가 변하는 것으로. 여기도 지금 제가 5화라고 썼는데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풍선 같은 경우는 공기에 출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름 발생 실험 장치에서도 그냥 이게 공기의 출입은 없고 압력을 가하는 상태니까 공기의 추가 제거는 빼고 크기가 변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압축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 공기 입자들의 그런 충돌이 빈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가 커져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서는 입자 사이에 이제 간격이 듬성듬성 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충돌이 더뎌지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하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정입니다. 이제 어떤 실험이 먼저 이제 나와 있냐면, 단열 팽창 이제 이 위에서 말했던 그 구름 발생하고와 다르게 먼저 그냥 단열 팽창만을 이해하는 그 감압 용기 실험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 또 드릴 텐데, 구름 발생 실험과 이제 차이는 그 향연기가 있냐 없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연기가 없이 그냥 감압 용기에 풍선을 하나 넣고 실험을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보시죠. 투명한 풍선, 안에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풍선 안에다가 디지털 온도계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을 불어서 묶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 안에 온도계가 그 안에가 있는 거죠. 그 불어 놓은 풍선을 감압 용기 안에 넣어서 감압 용기에 이제 압축기로 이제 공기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풍선 내부의 온도 변화는 디지털 온도계에 표시된 그 온도 변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커질 텐데, 크기가 커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돌이 덜 일어나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온도가 감소한다.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단열 팽창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학생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 이제 단열 팽창을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 덩어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 근데 이 공기 덩어리는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단열인 상태고, 그로 인해서 풍선이 커지면 그로 인해서 이 세 번째 이 과정을 거쳐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구름 생성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제 공기 덩어리가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면 주위에서 이제 압력이 낮아요. 공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던 기압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부피가 이제 팽창하게 되고, 이것은 곧 이제 공기 덩어리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단열 상태를 이제 가정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기온이 하강하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기 덩어리 안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방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 물방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앞전 그 동기유발 언어 하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증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제 물방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은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돼서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서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그러니까 전선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주위로부터 공기가 모여들 때 저기압이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황이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름 발생 실험인데요. 이 구름 발생 실험 이제 맨 처음에 실험과의 차이가 향연기 유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향연기 이제 똑같은 실험인데 이제 그 감압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페트병 안에 물을 좀 채워 놓고 그리고 향연기를 살짝 넣는 거죠. 향연기가 이제 많으면 이게 응결돼서 뿌연 건지 향연기 때문에 뿌연 건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연기를 조금만 잠깐만 넣는 거죠. 이때 이제 향연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향연기가 그 응결 핵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할 때 이 향연기 입자들 주변으로 응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응결이 더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압축 그리고 혹은 팽창 시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네요. 저기 강수 부분 하겠습니다. 이제 강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 있는데요. 보시죠. 자, 강수는 이제 구름 입자가 이제 모여서 이제 비나 눈으로 내리는 현상을 이제 강수라고 하는데 이 강수의 이제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합설, 징정설.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비가 내리진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구름 입자를 이루고 있는 물방울 크기, 그다음에 빗방울 이루고 있는 물방울 크기는 100만 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주 많은 구름 입자들이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되는데 이때 모이는 그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합설 같은 경우는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방법인데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뭉쳐서 커져서 빗방울이 된다는 거. 빙정설 같은 경우는 구름 안에 얼음 입자와 물방울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더 추운 지방,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음 입자가 더 커지고 이제 물방울들은 작아져서 이 얼음 입자가 커져서 무거워지면 이제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이제 얼음인 채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하면 이제 이게 녹아서 빗방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빙정설. 그래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만 강수 부분에서는 언급해 주시고 더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셔서 수업 실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차시로 또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